본 영상은 이미 예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손바닥 채널은 농사 공부방 채널이므로 재방문하는 분이 같은 영상을 필요할 때마다 재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본 영상은 잡음이 많이 들려 시청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재녹음하여 다시 올립니다. 그동안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총채벌레는 주로 채소 작물로는 고추, 토마토, 가지 등 가지과 작물에, 그리고 참외나 오이 등 밭과 작물에, 그리고 사과나 복숭아, 포도 같은 과수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입니다. 이제 거론한 작물들은 특히 많은 피해를 입힌다고 보고 그 외 작물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놈들이 입히는 피해는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병을 옮기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물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습니다. 우리 감기처럼 작물이 스스로 회복해야 하는데 꼭 회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설록 회복하더라도 수확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채벌레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아니라도 총채벌레는 작물의 꽃과 젊은 새잎에 붙어 잎을 갉아먹습니다. 꽃을 가야 하니 정상적으로 결실하고 성장하지 못하니 자연의 기형과가 생기고, 잎을 가야 하니 강합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작물 성장과 열매 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총채벌레의 종류도 당연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작물에 발견되는 총채벌레는 주로 아래 그림처럼 꽃노랑 총채벌레, 오이 총채벌레, 대만 총채벌레 같은 몇 가지입니다. 공통적인 점은 몸이 길쭉하고 길이가 1, 2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아래 사진은 수백 배 확대해 놓은 것인데 맨눈으로 보면 작은 티끌 정도입니다. 잎에 붙어 있을 때는 맨눈으로는 찾기 어렵고 이놈들이 밝은색 꽃에 기어다니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총채벌레를 육안으로 예찰할 때는 주로 꽃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검은 티끌이 움직이면 바로 이놈들입니다. 잎에서는 잘 안 보이니 꼭 보려면 잎 밑에 하얀 종이를 대고 톡톡 털면 일단 종이에 떨어집니다. 그럼 꽃에서 보는 것처럼 눈에 띕니다. 비록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가해한 잎 뒷면을 살펴보면 깨끗하진 못합니다. 또 고추 같은 경우 잎이 기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꼭 이걸 총채벌레 짓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해충이 한 짓은 분명합니다. 이럴 경우는 해당 잎을 따서 100배 정도의 확대경으로 살펴보는데 당연히 뒷면을 살펴보는 것이 잘 찾는 방법입니다. 이건 가지잎 뒷면을 기어다니고 있는 총채벌레를 흔히 디지털 현미경으로 하는 확대경으로 비춘 화면입니다. 배율은 100배에서 200배 사이입니다. 이놈들은 진딧물보다는 더 작고 또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진딧물보다는 개체수가 엄청 적어도 가해 정도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이놈들이 작물로 옮겨오는 경로는 첫째는 토양 속에서 번데기로 지른다가 성충으로 부화하여 바로 이 작물에 날아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놈도 날개 있는 곤충이니 당연히 날아오릅니다. 다음은 잡초에 기생하다가 작물에 날아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놈들은 밝은 색을 좋아해서 흰 꽃이나 노란 꽃이 피는 풀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냥 다른 데보다 더 많다는 말이고 꽃이 없는 잡초에도 있을 수 있으니 앞에 언급한 총채벌레가 유독 잘 달라붙는 작물 근처에는 잡초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만 날아와도 이놈도 성충에서 다시 성충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보름 내외이니 밭에서 금방 10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우리 눈에 띄었을 때는 이미 밭을 점령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양쪽 측면에 방충망이 있으니 워낙 작은 놈에다 약삭 빠르기도 하니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지에서 총채벌레가 발생되는 시기는 대략 4월경인데 내부가 따뜻한 하우스에서는 그보다 훨씬 일찍부터 작물이 없을 때도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설치하는 높이는 점은 지상 바로 위에 점차 가야 하는 작물 높이로 설치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땅에서 올라왔거나 틈새로 날아 들어온 놈이 밝은 색을 좋아하므로 일단 여기에 많이 붙습니다. 한 마리가 잡히면 100마리를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길이가 1, 2m이므로 작은 티끌 정도 하나 붙으면 바로 100마리 잡힌 셈입니다. 노지도 같은 효과인데 다만 외지 것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끈끈이 트랩을 설치한다고 모조리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트랩으로 가지 않고 곧장 작물 가는 놈도 있으니까요. 다만 개체수를 엄청 줄일 수는 있습니다. 또 미리 예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가끔 작물마다 해충 예찰을 하다가 이심이 되면 꽃도 살펴보고 잎 뒷면을 살펴보고 가의 흔적을 찾으면 방지에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온 밭에 만연할수록 방제는 더 힘들고 방제 횟수는 많아집니다. 적든 많든 해충 방제는 맞아야 죽는다고 되뇌이면서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농약은 작물에 침투되어 해충이 그 잎을 먹고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안 맞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포해야 합니다. 당연히 뒷면이는 아래를 중심으로 아래 위 고루 살펴하되 약을 치면서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나간 뒤에 다시 오면서도 방제합니다. 이건 농약이든 친환경 방제이든 똑같습니다. 여하튼 고루 묻혀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치면 박멸이 되냐고요? 앞으로 한 번, 아니 2번은 더 쳐야 합니다. 지금 치는 약에 종체가 모두 맞아 죽어도 앞으로 몇 번 더 쳐야 합니다. 적을 박멸하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곤충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표가 종체벌레의 일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방제약을 치면 땅속에 있는 번데기야 당연히 약에 맞지도 않고 설렁 맞았다고 하더라도 잘 죽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작물에 있는 성충, 알, 일령유충, 이령유충은 약에 맞는데 그 중에서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알은 잘 죽지 않습니다. 농약 중에서도 알도 번데기도 죽인다고 광고를 하는 약이 있는데 설로 그 약도 일부는 죽을지 모르지만 애벌레처럼 쉽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 알이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었을 때쯤 다시 한번 쳐야겠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머리를 잘 굴려 계산하면 일주일 뒤에 치면 잎에 붙은 알이나 땅속에 잠자고 있는 번데기가 모두 잡기 쉬운 유충이나 성충으로 변하니 딱 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계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쯤 뒤라면 알에서 나온 놈이 벌써 땅속에 번데기로 들어갈 시기도 하고 번데기로 있던 놈들이 나와서 성충이 되어 알을 낳았을 시기이기도 때문입니다. 딱 3일 전으로 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3일 후 한 번만 치면 될까요? 거기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알에서 미처 못 깨어나온 데 있고 농약 처음 칠 때 제일 번데기에 있던 놈들이 아직 땅속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놈까지 깡그리 잡으려면 또 3일 후에 한번 방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총체벌레를 방제하려면 총체벌레의 생태를 알고 방제 방법을 찾아야지 남들이 며칠 만에 방제하라고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냥 까닭도 모르고 따라하기보다 원리를 알고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3일 만에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온도가 낮아 변화가 늦은 이런 봄에는 4일 후가 효과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한 번만 쳐서는 번데기나 알에서 다시 깨어나온 놈이 워낙 많으니 최소한 2번은 쳐야 합니다. 밀도가 높으면 최소한 3번은 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계산상이고 실제로 방제를 해보면 3번을 쳐도 죽지 않고 버티는 놈이 꼭 있습니다. 용케 약을 피해서 살아남은 놈도 있지만 2번까지 계속 맞아도 살아남은 놈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총체벌레이지만 특수하게 내성을 가진 놈도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 2회나 적어도 3회째는 농약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름만 바꿔서는 안 되고 농약병에 표시된 기작 번호를 살펴 기작이 다른 약을 구해서 쳐야 합니다. 먼저 친살충제 기작이 3A라면 다음 앞자리 숫자가 다른 것을, 그런 약을 찾지 못했다면 뒤의 영문 글자라도 다른 것을 쳐야 합니다. 반복되는 동안 내성을 갖기도 하지만 같은 총체라도 아포약에는 이미 내성을 갖고 있는 놈도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친환경이든 일반 농약이든 이런 방제 말고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살포의 번거로움이나 농약이라는 관념 대신에 이용되는 장점은 있으나 방제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며 시설 재배 등 장소의 한계, 그리고 방사한 곳에 다시 농약을 치게 된다면 앞서 방사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농부는 거기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볼수록 병충해 방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2배이니 3배이니 수학을 많이 한다는 쪽에 관심을 갖지만 어느 작물이나 병충해 피해만 없다면 기본은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총체벌레를 기막히게 방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기대에 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총체 한 사례를 보시면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똥찬 방법일지라도 모두 원리나 성질,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